자, 이제 623페이지 보면은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입니다. 면적 그러면 1번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네 가지는 첫 번째 대지 면적부터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 수평, 투영 면적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대지가 있다. 이건 대지도 우리는 지금 무슨 법 합니까? 건축법 하니까 건축하는 땅은 뭐라고요? 대지. 이게 산이다 그러면 산 면적이고 농사진다 하면 농지 면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땅입니다. 땅 면적은 이러면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평.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뭡니까? 투영. 수평, 투영 면적입니까? 이쪽 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면적이 뭐라고요? 땅 면적. 단지 지금은 건축할 땅이니까 뭐라고요? 대지 면적. 농사지면은 농지 면적, 산이면 산 면적. 그러니까 모든 땅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수평, 투영 면적. 평면적입니다. 평면적.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아까 이렇게 해봤죠. 대지 면적 제외된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 3m 도로다. 옆에가 하천이 있다. 하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 10, 세로 10 그러면 몇 m 만들어야 돼요? 4m 만들어야죠. 하천이 있는 쪽에서 4m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축선이 되죠. 이 부분의 면적을 어쩐다고요? 대지 면적 제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이렇게 도로하고 건축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아까 도로 모팅 이거 해봤죠 이거? 99. 몇 %는 안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의 면적 했을 때 이만큼 잘라서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거예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하고 두 번째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죠. 대지 안에 도시기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 건축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대지. 땅 면적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건축한다 그럼 뭐라고? 대지에 대지. 건축하면 대지. 건축 안 하면 그냥 땅 터지고. 근데 여기에 이만큼 해가지고 공원이 들어갔어요. 공원이 얼마 들어갔어요? 20제곱미터. 그러면 대지 면적 얼마요?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대지 면적의 제외요. 그러면 땅 면적 얼마인데? 100. 땅 면적은 100. 대지 면적 얼마라고요? 80. 대지 면적 80. 이만큼 해서 여기에다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10제곱미터. 땅 면적은 얼마입니까? 100. 대지 면적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에요. 도시계획 시설에게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요. 대지 면적 얼마? 80. 대지 면적은 80. 이만큼 해서 여기에 이만큼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20이 들어갔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 시설 이외 아니요? 아니요. 대지 면적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된다지. 그러니까 지금 땅 면적은 100인데 대지 면적은 얘만 받고 나머지 애들 안 받는 거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가 쌩 지나가요. 도로가 쌩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제곱미터다. 도로에 걸쳐있죠. 도로는 뭡니까? 도시계획 시설.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요. 근데 대지 면적 얼마요? 70.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도로, 공원 이거 암기하지 말고 도시계획 시설. 정리하면 대지 면적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제외하고 도로 모퉁이 건축선 제외하고 대지 안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이 뭐냐 그러면 건물 위에서 내려다봐요. 건물 위에서 딱 내려보면 건물이 대지를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건축면적. 그러니까 건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의 면적, 그 면적 우리가 건축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 건축 면적은 위에서 딱 보자고. 위에서 봤을 때 벽이 있죠, 벽. 두께가 있죠. 내부선, 외부선, 중심선. 내부, 외부,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에요. 벽의 중심선. 벽이 없다 그러면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 건물이 알고 봤던 게 2층짜리 건물, 이렇게 2층짜리 건물에서 이렇게 2층짜리. 자,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 외벽, 바깥벽. 얘가 바깥벽이죠? 얘보다는. 바깥벽, 중심선. 얘가 바깥벽이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면적. 외벽은 바깥벽이요. 이 면적이 뭐라고요? 건축 면적이다. 건축 면적 이렇게 합니다. 건축 면적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2번 산정 예외.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음. 패스. 그 다음에 624페이지 패스. 나온 적 없음. 625페이지 3번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거는 1층, 2층짜리죠. 자,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럼 이것은 1층의 바닥 면적. 2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러면 얘는 2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한다고.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렇게 한다고.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면도를 봅시다. 평면도. 얘가 1층이고 2층이다. 2층은 이렇게, 2층은 네 가지로 구분됐다. 자, 1층 얘가 슈퍼다, 슈퍼. 여기 약국, 여기 당구장, 중개사무소 갑, 중개사무소 을. 1층의 바닥 면적은 1층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명. 이게 1층 바닥 면적이면서 슈퍼 바닥 면적이에요. 한 층에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2층의 바닥 면적인데, 당구장의 바닥 면적은 이 부분만 당구장의 바닥 면적이에요. 그 층의 일부,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바닥 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격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2번 산정 예외.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강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첫 번째, 바닥 면적 산입한다. 1번,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그러면 주유소 가게 되면 있습니다. 기둥하고 이렇게 지붕만 있는 거.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거. 구역, 막힘이 없잖아요. 막힘이. 중심선 하게 되면 면적이 하나도 없네. 이랬을 경우는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선으로 수평 투여 면적, 이 부분 면적이 바닥 면적이요.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여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 끝에 1m 이 부분의 면적, 1m 이 부분이 어쩐다고?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주택의 발코니, 너대. 이거는 베란다거든, 베란다. 주택이 이렇게 베란다가 있다 그러면 베란다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얘기인데, 이길 갖다가 우리가 너대 그런데, 이때는 너대 면적에서 너대 제방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m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그러면 자, 너대 면적 우리가 만약에 10제곱미터에서 너대 면적이 10제곱미터다 그러면 너대 제방 가장 긴 외벽 길이 이 길이 됐다. 이 길이가 우리가 5m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m 곱하기 1.5m를 해봐요. 얼마 나옵니까? 7.5. 빼면 얼마 남았다? 2.5제곱미터는 포함. 이거를 베란다를 옆에서 다시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베란다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 튀어나온 부분에, 이 부분의 면적을 바닥 면적에다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러면 실내 면적이 줄어들어요. 바닥 면적에 제외한다 그러면 이만큼 빼줘요. 서비스 공간으로. 그냥 잘 될 거예요.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중심을 똑 기준 잡아가지고
튀어나온 게 얼마 나왔냐? 튀어나온 게 얼마 나왔냐? 1.5m를 기준해가지고 1.5m 이하는 모두 제외하고 1.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포함한다. 그러면 얘가 10제곱미터가 나왔으면 가로가 5, 세로 얼마 튀어나왔겠습니까? 5 곱하기 얼마는 10이요? 2. 튀어나온 게 얼마 튀어나왔다? 2m. 1.5를 초과했어 안 했어요? 초과했죠. 얼마 초과했어요? 0.5m. 아까 가로 몇 m라고? 5m. 시작 뭐하고 똑같아요? 2.5. 저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요. 근데 이런 얘기인데, 자,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 너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너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에 관계없이 너대 등의 면적에서 너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에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게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거 2번이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지문이 길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나올 때마다 틀리게 나와요. 어른 표현 쓰면은 지문이 너무, 어른 표현 되려면 얘를 다 써야 되거든요. 다 써야 되니까. 지문이 긴 거를 항상 문제 쓸 때는 확 줄여서 대충 쓰고 틀렸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렸다는데 뭘 할까요? 그래서 주택의 발코니 너대 나오면 너 틀렸다. 너 틀렸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문제가 나오면 주택의 너대 부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모두 포함한다. X. 너대 부분 면적은 바닥 면적에 모두 제외한다. X. 그런 식으로 밖에 못 넣어. 지문이 너무 기니까. 안 그러면 2번을 통째로 해가지고 2번을 통째로 문제만 통째로 박스 따놓고 주절에 해가지고 자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5 그러면 1.5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틀렸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포항.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로티 그러면 다 포항 지진 나가지고 필로티 건물이 약하다 취약하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필로티 자 건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층, 2층, 3층 해놓고 이게 기둥이죠. 기둥을 해가지고 공간 이렇게 공간 이거 주로 뭐로 씁니까? 주차장을 많이 쓰죠. 이 공간 부분을 바닥 면적에 다 포함을 할까 제외할까 하고 말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외.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포함 그러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된다. 용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람이 다닌다. 보행 통로. 차가 다닌다. 차량 통로. 주차 공간을 쓴다. 이 건물이 공동주택. 넷 중에 어느 하나면 제외예요. 넷 중에 어느 하나면. 사람도 안 다녀. 차도 안 다녀. 주차장으로 이용도 안 해. 공동주택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그 다음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타락 중요, 타락 중시가고 타락 층고 1.5 이하인가, 경사지 형태의 지붕은 1.8 이하인가 잘 잡아야 돼요. 타락은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지 형태의 지붕 1.8 이하는 제외, 나머지는 전부 다 산입한다 안 한다? 2번 맨 뒤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 거예요. 산입하지 않는다. 3번 맨 뒤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 거예요. 4번 맨 뒤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 거예요. 5번도 맨 뒤에 안 한다. 6번도 맨 뒤에 안 한다. 7번도 안 한다. 8번도 안 한다. 9번도 안 한다. 법 만드는 사람이 공부하기 쉬우라고 산입한다 만들었어요? 안 한다 만들었어요? 안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첫 번째 무조건 안 한다는 얘기지.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안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지붕 끝에서 1m. 벽 기둥에 구역이 없다. 주유선과 지붕 끝에서 1m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 두 번째. 너대. 네. 너대 그런 말 나오면 틀렸다. 넌 틀렸다. 너대 1.5 틀렸다. 필로티 사람이 다니면 차가 다니면 주차장 쓰면 공동주택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면 산입하고 타락 층고 1.5 이하 경사지 형태 지붕 1.8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자, 4번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합계.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첫 번째 지하층 지상층 주차용 가로 안에 부속용도 줄 거놓고 지하층 주차장에 지상층 주차장 이제 준대 이 지주 PP인데 지주 PP 지하층의 주차장의 초고층 준초고층 P는 안전구역의 P 경사지방에 설치한 대피 공간의 P 지주 PP 제외한다. 지주 PP 제외. 세 번째 말하고 P 지주 PP 딱 암기하고 지주 PP 제외한다. 시험장 딱 하게 되면 32층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P는 안전구역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32층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네. 뭐니까? 준초고층이니까. 그러니까 3번은 빨리 말을 바꿔야죠. 30층 이상. 몇 메타 이상? 120m 이상. 말 바꾸자 돼 빨리빨리.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몇 층이라고요? 몇 층? 123층. 이게 123층이다 그러면 이 123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대피를 할까? 80층 정도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40층을 올라갈 것이냐 80층을 내려갈 것이냐. 올라가기에는 40층은 힘 딸리고 내려가면 다리 풀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고층 건축물은 이렇게 30층입니다. 30층 하나 둘셋 됐네. 30층마다 이렇게 하나씩 뭐를 만들어야 돼요? 피난 안전구역. 그리 도망가면 산다는 얘기예요.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마다?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한 군데 만들어요. 그러면 열의 일이 대피한다면 거기서 탈출하게끔 해놨다 이런 얘기요. 초고층은 30층마다 하나씩 피난 안전구역. 준초고층이면 준초고층.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쯤 해가지고 자 얘는 몇 층이냐? 40층이에요. 40층. 40층 뭡니까? 준초고층이지. 초자 빠졌는데 춘자가 됐네. 준초고층이면 이것은 건축물의 2분의 1 되는 지점,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더하기 상하 5개층 되는 부분에 플러스만 5개층. 그러니까 위로 5개층, 밑으로 5개층, 이 사이. 그러니까 40층에 2분의 몇 층이요? 20층. 밑으로 5개층, 15. 위로 5개층, 25. 그러면 15층에서 25층 이 사이에 여기에다 뭐 만들어? 여기에다가 피난 안전구역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쯤 해가지고 여기다 뭐 만들어 놓는다고? 피난 안전구역. 그리 대피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고층은 몇 층마다?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 하나. 준초고층은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서 피난 안전구역 만드는 거. 6월달에 설명할 거예요. 그게 거기 말하는 3번, 세 번째 P, 네 번째 P입니다. 네 번째 P. 네 번째 P는 뭐냐 그러면 쫙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지었어요. 건물이 몇 층짜리냐? 11층 이상입니다. 11층 이상. 자, 여기까지가 11층이에요. 여기까지가 11층. 11층 이상인 건물로서 11층 이상인 부분에 바닥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 부분이 얼마 이상이다?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평지부인고 여기는 이렇게 경사지붕이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평지부인에 여기에 지붕에다 뭐 만드냐? 헬기장 설치하고 헬리포터. 경사지붕은 공간이죠, 공간. 여기에다 뭘 만드냐? 대피 공간을 만드는 거. 이 P를 뭐, 이 P. 네 번째 P, 지주 P, P의 P.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경사지붕 안에 대피 공간을 만든다. 그게 네 번째 P. 그래서 지주 PP 제외한다. 지주 PP 제외한다. 어디서? 네, 지주 PP는 암기했는데 어디서 제외한다? 용적률에서. 그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계산 문제도 잘 나오고 이론 문제 잘 나오고. 그러니까 연면적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면서 지하층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제외. 자, 연면적 산정할 때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제외. 용적률 산정할 때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써주고 물어봐도 몰라요. 신기하게. 어쩐다고?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 산정할 때 써있을 뜬다고 포함한다고 용적률은 제외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연포용제. 뒤에다가 안 헷갈리게 연포탁. 용포, 연제 비슷비슷 글자가 한 게 연포, 용제, 연포탕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계산 문제 해야 되니까 지주PP이지만 안 돼요. 지주PP 나면 그게 뭐냐?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이 뭔데? 용적률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 연면적 계산할 때만 지주PP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높이 층수에서 높이 1번 안중요 627페이지 4번 층고 바닥부터 윗면에서 위층 바닥 윗면까지 별로 안 중요. 5번 층수 중요입니다. 층수는 중요. 1번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승강기타, 계단타, 막루, 장시타, 옥타 그 밖에 이하 비슷한 것으로서 쫙 나오는데 자, 건물 지붕에 가서 보면 삐쭉 튀어나온 게 뭡니까? 이렇게. 건물 가서 보면 이게 몇 층짜리요? 1층, 2층, 3층인데 삐쭉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게 뭡니까? 탑이지, 탑. 승강기 올라가면 승강기 탑, 계단 올라가면 계단 탑, 장식탑 이랬을 때 이거 층으로 볼까? 이거 바닥 면적에 포함해 제외요? 아까 승강기타 계단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고 했어요? 제외한다고 했어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어찌 해야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내년에 또 와야 돼 그러면.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내년에 또 온다고. 승강기타 계단탑 장식탑 막루 이거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아까 어디다 줄 거놨어요?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뭐를 산입하지 않는다? 모르지. 안 읽어봤으니까. 뭐를 생각나야 돼요? 산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야지. 이거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모르니까 안 한다. 모르니까 안 한다니까 안 배워서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거 몇 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1층, 2층, 3층이지. 층으로 볼까요 말까요? 그러면 자 먼저 건축 면적 계산하고 건축 면적 100 이 탑 부분의 면적 계산할 때 얘가 10 그러면 탑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8분의 1 이하면 제외라고. 8분의 1 됐지 안 됐어요? 안 됐지.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제외.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제일 뒤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 안 한다. 기억해야 돼요. 지하층 층수 산입 안 한답니다. 그리고 2번 층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몇 메타마다 한 층? 4메타마다 한 층. 3번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보면 제일 많은 층, 제일 작은 층, 제일 많은 층. 5번 층수 산정도 출제가 잘 돼요. 네 가지. 첫 번째 승강기타 계단탑 8분의 1 이하 제외, 지하층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 4m만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본다 제일 많은 층. 밑에 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629페이지 거기서부터는 출제 안 되니까 X. 631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 건축법 심의기구나. 넘어가야죠. 저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저기 639페이지 보면 3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작년 시험에 한 번 났죠. 작년 시험에 났으니까 당분간은 나올 일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욕심내면 이런 거 한두 것도 없습니다. 거기 647페이지 확인 문제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지 이행강점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해야 되겠는데요. 넘기면 2번입니다. 2번 648페이지 문제 2번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에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인가? 뭘 보고 용적률이라 그래요?
두 글자로. 네, 연대 그래야지, 연대. 용적률 얼마인가? 계산 문제 딱 나오면 용적률 얼마냐? 바로 연대 해놓고 빨리 찾아가야지. 연대 해놓고. 자, 대지 면적 얼마라고요? 1000. 그러면 이제 연면적 찾으면 되죠. 하나에 걸면서 지하 2층, 지상 5층 구성했다. 지붕은 평지입니다. 자, 지하 필요해, 안 필요? 안 필요하지. 지하는 지우니까. 건축 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한 가층 받으면 480으로 동일하다. 지하 2개 뜬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일종은생, 의미가 없죠.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이다. 한 층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480. 지상 몇 층이라고요? 5층. 얼마 됩니까? 하게 되면 2,400. 그럼 몇 프로입니까? 240%입니다. 240%. 완전 쉬워요. 자, 3번. 이건 아직 3번. 자, 밑에 답 해설 가리고 큰닝이 만드니까 급한 물은 눈이 샥 내려가니까 가리고. 자, 안 배웠는데 눈치가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눈치가 있는가 없는가. 건축법령상 건축 등 관련된 분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건축하다 분쟁이 생기면 주먹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주먹.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오세요 해줄 때니까. 법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 전문위원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럼 거기 가서 조정 좀 해주세요. 중재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 1번. 공사 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2번. 관계 전문 기술자와 건축을 피해 입은 주민 간의 분쟁. 있어요. 3번. 피해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있어요. 4번.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 5번.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분쟁. 눈치란 게 눈치로. 4개하고 틀린 하나를 찾아버려. 4개하고 틀린 하나. 4명은 전부 다 뭔데? 사적 주체 간의 분쟁인데 한 명은 사적 주체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보게 되면 허가권자와 신청자 간의 분쟁, 이것은 분쟁 조정위원회 가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뭔가 액션을 취했죠. 허가권자가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권리 의무에 우리가 영향을 받죠.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행정처분. 국가나 지자체가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그 액션에서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다. 그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뭔가 위법하다, 부당하다 하는 것은 행정쟁송이요. 행정상 다툼. 행정쟁송. 행정쟁송. 행정쟁송에 뭐가 있습니까? 이의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허가는 누가요? 원주시장이. 그러니까 원주시장한테 내가 허가 신청했는데 원주시장이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그 행위가 뭔가 위법하다, 부당하다 그러면 원주시 그 사람 상대로 뭐 해야 돼? 이의신청이. 이의신청. 안 받아주면 어떡? 안 받아주면 자, 원주시장 했더니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위 사람한테 가는 거야. 누구? 강원도지사한테. 그게 행정심판, 직권상급. 거기서도 안 받아주는데 그러면 그 불허가 처분 행위가 과연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게 뭔가 위법하다 판단되면 공정한 제3자한테 가서 심판받자. 그게 행정소송이에요, 소송. 그래서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뭔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는다. 그 행위가 뭔가 위법 부당하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행정쟁송, 행정상 다툼. 그리 가는 거예요. 그다음 9번에 이제 벌칙인데 벌칙은 욕심내지 마시고 거기까지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거기까지 건축법. 그리고 656페이지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잠시 쉬고 주택법부터 합시다.